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6.7인치 화면을 가지고도 163g이라는 가벼운 무게와 5.8mm라는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갤럭시 S25 엣지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얇고 가벼워서 들고 사용할 때 무척이나 쾌적하다는 점이나 디자인적인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벤치마크 스로틀링 발열 등의 퍼포먼스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워낙 얇고 가벼운 폼팩터라서 실사용 성능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큽니다. 갤럭시 S25 엣지의 성능 최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긱벤치 6와 3마크의 최고 점수 결과를 한번 해보면 절대적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를 탑재한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의 최고 점수와 비교를 하면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점수가 낮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하는데 보통의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스로틀링 수준을 체크할 때 최고 성능 대비 유지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 유지 안정성과 최저 점수를 통해서 스로틀링 수준을 확인하는데 S25 엣지에서는 성능 유지 안정성의 퍼센트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테스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유지 성능을 나타내는 최저 점수는 테스트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를 보면 실제 유지 점수는 비슷하지만 테스트에 따라 최고 점수의 차이로 안정성 퍼센트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성능 유지 안정성은 제외하고 유지 성능을 나타내는 최저 점수를 S25 시리즈 모두 비교하면서 보면 S25 엣지가 대략적으로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점수가 낮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최고 점수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 다양한 곳에 올라오는 결과를 비교하면서 보면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S25 엣지가 얇아진 두께 때문인지 갤럭시 최초로 홀 구조의 쿨링 시스템을 집어넣는 등 많은 신경을 썼지만 최고 성능과 실제 유지 성능 모두 먼저 나온 갤럭시 S25 시리즈 3종보다는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고 성능부터 유지 성능까지 동일한 AP를 탑재한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조금 낮다는 것은 발열 관리를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엣지의 외부 발열 여러 쌍 카메라를 이용해서 반복 측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발열을 측정해보니 최고 온도가 전후면 모두 44도대까지 나옵니다. 발열 관리가 조금 아쉬운 수준으로 스로틀링을 굉장히 강력하게 거는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5.8mm 두께를 구현하면서 발생한 물리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계인 고문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당한 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최고 그래픽 옵션으로 플레이하는 상태에서 최고 온도가 전면 42도대, 후면 43도대까지 나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는 살짝 낮지만 온도가 상당합니다. 다음은 4K 영상 촬영 중인 상태에서의 발열입니다.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영상에 담는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상이 재생 중인 다른 스마트폰을 연속 촬영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면 최고 온도가 전면 35도대가 나오고 후면은 카메라 주변으로 37도대까지 나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3종이 30에서 31도대가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 발열 체크는 유튜브 4K 영상 시청입니다. 어쩌면 가장 대중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발열인데 최고 온도가 전후면 모두 30도대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3종과 거의 비슷합니다. 발열을 정리하면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고 카메라 영상 촬영 시에도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은데 영상 촬영 시에 뜨겁다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발열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최고 성능부터 스로틀링 시 유지 성능을 확인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발열 관리 수준까지 분석했습니다. 현 시점 최고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성능을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덜 사용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능이 부족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고 발열이 덜 발생하는 갤럭시 S25 플러스나 울트라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퍼포먼스 분석에 이어서 3900mAh 용량의 배터리 분석입니다. 6.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 용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수치라서 사용해보기 전에 걱정이 조금 많았던 부분인데 테스트를 해보니 의외로 준수한 배터리 성능에 놀랐습니다. 비교군이 있어야 체감이 되니까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까지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높은 퍼포먼스를 사용하는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복해서 돌리니까 퍼센트상으로 S25 엣지가 S25 플러스나 S25 울트라와 소모 속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차이를 감안하면 사용 효율은 S25 엣지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스로틀링식 유지 성능이 S25 엣지가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유튜브 4K 영상을 화면 밝기 100% 상태에서 무한 재생했는데 S25 엣지가 9시간 50분, S25가 9시간 56분, S25 플러스가 11시간 3분, S25 울트라가 11시간 10분에서 꺼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S25가 4000mAh고 S25 엣지가 3900mAh로 비슷하지만 화면 크기가 6.2인치와 6.7인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S25 엣지의 사용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가 같은 S25 플러스와 비교해도 S25 엣지가 꺼질 때 S25 플러스에 남은 배터리가 11%였으니까 이 정도면 S25 엣지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제법 괜찮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후에 100% 충전한 시간까지 확인을 했는데 갤럭시 S25 엣지의 100% 충전 시간은 S25와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 S25 엣지를 구하자마자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리고 또 돌리고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체크를 위해서 밤낮으로 꾸벅꾸벅 졸면서 테스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도 수십 대, 수백 대의 단말기를 테스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5 엣지가 어떤 스마트폰인지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충분히 될 겁니다.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되고 나서 첫인상 영상을 올리고 우리 꿀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배터리 분석과 성능 분석을 담은 영상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분석 등 다루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